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한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외교 안보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더 채워야 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진행되는 게 예. 좋은 현장 사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무지했으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예. 군 통수권자라 함은 진짜 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보나 모든 면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혼자 도사훈련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보면. 예.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문명적인 이야기를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뭐 동서고금물 다 이 센스 오브 히스토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뭐 트루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교양이 너무나 부족한데 특히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중세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게 그 요새는 뭐 암흑기라고 안 하지만은 워낙 교황 지배 체제가 강해가지고 이 앞길이 막혔을 때 우리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나는 정신 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최근의 역사는 사실은 조선조 아닙니까, 그죠? 예. 조선조 이전과 조선조 이후는 굉장히 다른 나라인데 우리의 민족사의 가장 제1황금기가 신라가 상북통일한 다음에 세계 체제에 편입돼 가지고 한 300년 동안 말하자면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고 그때 경주는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신라의 상북통일을 그걸 좌파적 역사관으로 해가지고 뭐 외세를 이용한 반민족적 뭐라고 해가지고 말도 아닌 걸로 해가지고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이제는 한국판 르네상스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조선조를 극복하고 고려 그 다음에 신라 삼국시대로 올라가는 이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알아먹을 사람이 정치인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밖에 없었고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 천재라고 생각하고 대전략가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대전략은 정권을 결정하는 게 전장이 아니고 선거판에서 그 세대포이론이라는 전략으로 정권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는데 여기서 이제 망쳐버리러 오니까 참 그게 당당하게 자랑하기 좀 뭐 하고 해가지고 좀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의 말과 글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수준인 것 같고 정치인 중에 의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요새도 책을 봐요? 저는 요즘은 새로운 책을 읽기보다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다시 좋았던 책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명상록 얘기한 게 저는 탄핵 사태 이거 터지자마자 제가 아까 했죠. 저는 영어로 읽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번역판을 이제 하나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뭐냐면 책이 그냥 제 개인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것의 의미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대중에게 전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공부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요즘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저는 사실 제가 참 다행이었던 게 27살에 정치를 하면서 물론 우리 조갑세 대표님 포함해서 앞선 세대의 현인에 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책이야 나중에 누가 따로 읽을 수 있지만은 아까 말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가 정치하면서 갖고 있는 전유재산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상당히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들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권위자 절대자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사람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생 토론 배틀 같은 걸 나가가지고 가끔 심사를 해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무위키의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사고의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의 그렇죠. 나무위키에 기록된 걸 갖고 찬성 반대 측이 싸우면서 기교만 부리는 겁니다. 맥락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스토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요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비력상을 받은 독일인 한국학자가 그 김윤덕 기자하고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걸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한국은 철학이 없는 나라 같습니다. 절에 가면은 그거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절에 가는 순간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다 바보가 됩니다. 네. 자꾸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우수하는 거지. 다 언어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도 한글 전용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 철학이 왜 없는지. 그리고 인문교육이 무너져 버렸는데 인문교육이 결국은 정확한 언어에서 출발하는 거라는데 그 정확한 언어가 안 되면은 저는 지금 뭐 이 질이 확 떨어져 버린 이 정치는 아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결국 국민들 수준에 맞춰서 가는데 이걸 과연 IT라든지 AI라든지 이걸로 과연 보충이 되느냐. 저는 한국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위기를 이야기해도 여러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될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의 위기, 한국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분이 한국어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공론화를 좀 네. 시켜주면 좋겠다는 거고 특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특정한 사람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금 추진하다가 힘이 빠졌는 것 같은데 광화문 현판이 지금 한자로 돼 있거든요.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광화문 한글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복원하면서 야 다시 옛날 글자를 광화문이라고 했더라고. 근데 그걸 한글로 또 바꾸자고 그러더라고. 왜 바꾸지느냐 하는 논리가 뭐냐. 바로 앞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세종대왕 동상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야.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인데. 아니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 전용하라고 한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화부 장관이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문화부 장관이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부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그 한글은 확실히 표음에는 효율적이지만은 그 어쨌든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가지수라는 게 적기 때문에 그 동음 이어가 너무 많고, 맞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굳이 한자를 써서 한자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 참 편한 거고, 두 번째로는 알파벳은 그게 26글자가 간단해 보이지만은 보통 영어의 접두사나 접미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한 4-5글자 정도 되기 때문에 26의 4승, 5승 정도의 가지수로 그 의미가 담겨있는 접두, 접미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글에서는 가지수가 좀 적은 편이라 가지고 저는 조어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어를 할 때 이게 사실 언어의 그렇죠. 맛깔짐이 드러나는 건데 조어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조어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외래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래어로 들어오죠. 예, 외래어. 예, 영어를 그냥 음독해가지고 외래어로 들어오는 형태로 가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져가는 상황이 오는 건데 저는 좀 그런 게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운율문학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 그게 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관심은
내년 1월 30일 이후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선거판에서 무슨 분명히 역할을 할 거죠. 네, 역할을 그 무대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 이상 역할은 해야 될 해죠. 것이고요. 무슨 역할을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의 의미를 역사 속에서 다시 이제 찾을 텐데요. 저는 한다 그러면은 신 40대 기수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이의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40대 기수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화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였다면은 저는 지금 신 40대 기수론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금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생존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야만을 배척하고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을 어떻게 언어로 풀어내느냐가 이제 답이겠죠. 네. 아주 좋네요. 네. 신 40대 기술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의 전략. 답이 나왔네. 저는 생존이라고 봅니다. 생존. 생존. 예. 누구는 윤석열에 대한 복수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생존의 문제인 것이고 안티 이재명은 절대 아니고요. 생존의 전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권에 둘러싸여 가지고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아랍 국가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국가 생존에 대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이게 전시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이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겪어가는 와중에 포항제철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여수 화학단지의 롯데케미칼 같은 곳은 지금 회사를 문 닫을지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대안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렇죠. 무너져 나갈 겁니다. 2차 산업부터 해서 지금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존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 지금 잠깐 뭐 현대차가 무슨 뭐 전기차를 많이 팔고 이런 것 아니면 하이닉스가 뭐 HBM을 많이 판다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에 비하면은 엄발의 오줌 누기식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저는 국가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걸 뒷받침할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생존의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근데 생존의 문제도 결국은 생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고 편리한 대로 사는데 익숙하니까 결국은 행복도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행복도 조사를 하면 세계에서 57등 이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4등 아니면 5등이라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공격을 겪은 다음에 조사한데도 1등이 떨어져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5등입니다. 5등. 이스라엘 가보면 아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총 들고 나라 지키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거든. 이 자부심은 우리 민족사회에서 가졌던 때가 신라의 삼국 통일, 그 다음에 고려 때 몽고 침공 받아가지고 지켜내는 뭐 삼별초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보수고 뭐고 다 젖혀가지고 이 아까 말한 좋은 생존의 문제, 그죠? 그럼 생존하려면은 전략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생존 의지를 가진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